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20번을 풉니다. 자,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지하는 주택, 부속 토지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물어봤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 첨부해야 되겠죠. 중개보수료 근거법률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각 시도의 조례에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중개보수 적용 기준으로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주택 외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관한 중개보수 적용을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액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죠. 한도 내에서는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법률가 적용되죠.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로는 중개의뢰인과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 시기로 합니다. 잔금일이 지급 시기가 되겠죠.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보수료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죠. 일반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주택 매매일 때 거래금액 곱하기 상한 요일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도 임대차 거래금액 곱하기 상한 요일 이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 취득의 알선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중대금 일부만 납부할 때 중개보수는 계약금과 중개 당시까지 납입된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총 분양대금을 계산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겠죠. 분양권 거래금액은 계약금 플러스 납입된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 중개보수료는 교환계약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거래금액은 적용하지 않죠.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지하는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보수료만 받는 거죠. 임대차에 대한
보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당사자 간에 동시에 중개할 때는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일방한테만 계산한 거죠. 쌍방이 아니라 일방 갑한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예시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매매에 관련된 보수료만 청구하면 되겠죠. 자, 계약 당사자가 갑 매도인과 임차인, 을 매수인과 임대인 신분으로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자,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를 160만 원 주기로 했죠. 자, 임대차 계약은 자, 여기서는 예시가 됐지만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엔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2개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는 매매에 관련된 보수료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의미가 없죠.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A시 중개보수 조례의 기준을 보면 주택이니까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매매나 교환일 때는 상한 요율이 0.4%만 적용한다 그랬죠. 자, 임대차 계약은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일 당사자와 동시에 중개할 때는 매매계약 수수료만 청구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 곱하기 여기 A시에 보면 상한율이 0.4%입니다. 2억 5천만 원 곱하기 0.4%를 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00만 원이 중개 수수료로 요율표가 지정이 됐죠. 자, 그런데 매매계약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합의된 중개 보수료가 있습니다. 160만 원으로. 하지만 160만 원을 줄 필요는 없죠. 이 합의된 중개 보수료가 160만 원이지만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법정 수수료인 100만 원을 초과된 160만 원에 대한 약정은 일부 무효 법률에 의해서 초과분 60만 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 요율표 내에서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당사자에 합의된 중개보수료 160만 원이라고 해서 160만 원을 다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일단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0.4%까지 적어져 있으니까 2억 5천만 원 곱하기 0.4%는 100만 원만 나옵니다. 그럼 100만 원만 청구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초과된 금액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된 금액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수수료 2억 5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100만 원만 갑한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법정 수수료 최고 갑에게 일방한테 받는 최고 한도는 100만 원.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일 당사자와 동시에 중개할 때는 매매 계약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했던 중개 보수료가 있다 할지라도 법정 수수료보다 초과된 합의된 약정은 그 초과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중개 수수료 160만 원은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초과된 160만 원 초과 약정이므로 초과분 60만 원은 효력이 없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번의 정답 법정 수수료 0.4% 이내에 2억 5천만 원의 0.4%는 100만 원만 일방 당사자 갑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의 정답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정된 중개보수는 법정 수수료 초과된 중개보수료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무효라는 것도 첨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의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